리멤버 검사 외전을 연출한 이희령 감독님의 신작 드라마 악연. 피카레스크 장르면서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고 있는 6부작 드라마로 악연,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고 있는 드라마이니만큼 각각의 에피소드가 주는 힘있는 스토리텔링과 힘있는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짜임새 좋은 전개를 보여준 드라마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나 드라마는 이야기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극을 보는 재미 요소의 전부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 판단될 만큼 그 어떤 장르보다도 중요하다 생각되는데요. 물론 다른 장르 영화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주는 힘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각각의 단편적인 에피소드를 결말에 하나로 연결 지어야 완성이 되는 옴니버스 형식의 극에 이야기가 주는 힘과 탄탄한 짜임새는 최대 관전 포인트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요번 악연, 악연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악연으로 엮인 6인의 주인공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매 회차 충분히 다음화를 클릭하게 만들 만한 복선을 깔아주면서 마지막 화까지 피카레스크와 합쳐진 옴니버스 극의 묘미를 잘 살려주었습니다. 악연에 나오는 인물들은 피카레스크에 맞게 선역인 신민아님을 제외하고 5인의 악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이어줄 발단의 주인공, 사채핏을 갚기 위해 친아버지가 가입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려는 사채남 희주는 우연히 직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서 화가 나 자신을 해고한 직장 상사를 폭행하던 연변에서 온 남자 성균을 알게 됩니다. 성균의 거친 행동과 얼굴의 칼자국, 손에 새겨진 삼합회 문신, 아픈 아들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절박한 사연을 알게 된 희주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사고사로 죽여줄 해결사로 성균을 낙점하고 성균에게 아버지를 사고사로 처리해달라 의뢰합니다. 예상대로 성균은 희준의 의뢰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희준의 아버지에게 차사고를 냅니다. 연변담 역을 맡은 김성균님은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악인인데요. 악연을 철저하게 시청자들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당위성이 들어간 서사를 악인들에게는 제공해주지 않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극에서는 선역으로 나온 신민아님에게만 캐릭터의 개인 서사를 제공해주면서 복수를 위해 살인이란 악행을 어쩔 수 없이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피해자 선역인 미나에게만 서사를 제공해 당위성을 만들어주고 악인들에게는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악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동정 어린 서사를 악인에게는 철저히 배제해 시청자들이 온전히 길티하게 피카레스크를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가 구성돼 있는 것이 드라마 악연의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준이 성균을 보고 직감으로만 아버지를 죽여줄 킬러라 판단을 하고 성균 역시 너무 쉽게 희준의 의뢰를 받아들인 스토리 구성이 약간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좀 더 좋은 개연성 확보를 위해 희준이 성균의 뒷조사를 한다든지 악인인 성균에게 좀 더 디테일한 서사를 부여해 당위성을 만들어 주지 않고 끝까지 악인으로 설정하여 다음 진행될 이야기에 집중해 많은 힘을 실어준 점 좋았습니다. 희준과 성균의 이야기가 결말을 연결해주는 시작점이었다면 박혜수님과 이강수님의 이야기는 시작점과 결말을 이어주는 몸통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사채남 재영의 에피소드가 폐륜적인 범죄를 보여주면서 이희준님의 혐오스러움을 유발하는 악역 연기가 이야기의 힘만으로 끌어가는 옴니버스에 무게감 있는 몰입감을 주었다면 이광수님의 에피소드는 극의 무게감을 덜어낸 블랙 코미디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희준의 아버지 사고사와 어떻게 연결이 돼 사건이 벌어졌는지 다음 회차들을 보고 싶게 만드는 복선을 잘 깔아준 에피소드였습니다. 광수는 성공한 한의사인데 애인 승연과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장례식에 가야 한다는 승연의 부탁으로 승연을 식장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던 중 광수는 사람을 치게 되고 광수가 들이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채남 희준의 아버지 사채였는데요. 성균이 죽인 동식의 사체를 누군가 유기한 것인지 몰랐던 광수는 사고를 은폐하고 몰래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노숙자 행색을 한 해수에게 목격이 되고 광수는 음주운전 사고사로 한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 목격자인 해수를 협박해 사체 유기를 돕게 해 공범으로 만들고 안전장치로 목격자인 해수에게 돈을 지불해 입막음으로 안전범죄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광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 생각했지만 어리숙하고 순진한 얼굴을 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해수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광수는 자신의 선택이 판단 미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광수님과 박해림의 에피소드는 두 배우분의 연기 단연 좋았지만
이광수님의 코믹한 평소 이미지를 살린 개그 드립들이 눈에 띄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광수님의 몇 마디 되지 않는 개그 대사들과 순진한 얼굴로 돈을 갈취하는 진짜 배기 악당 박혜수님이 만들어준 의외의 상황이 만들어낸 우픈 이야기는 어리숙하게 당하는 조금 덜 나쁜 악당 이광수님의 캐릭터와 묘하게 잘 어우러져 극의 분위기를 잠깐이지만 웃음이 있는 반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에서 리뷰했던 악연이 피카레스크 장르인 만큼 피카레스크에 상당히 충실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 수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드라마가 잔인한 장면은 거의 없지만 폐륜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희준님과 그에 못지않은 악인 박혜수님의 연기는 혐오스러움을 넘어서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이길 포기한 악함을 투명하게 드러낸 악인의 모습을 너무 잘 연기해 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저는 재밌게 보긴 했지만 다 보고 난 후에 기분이 업되는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크한 분위기의 드라마에서 이광수님이 보여준 잠깐의 블랙 코미디는 극의 어두운 분위기의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조미료 역할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감동이 있는 예쁜 정서적 드라마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리즈 악연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수위가 높았던 작품이 마스크걸 이후 딱히 최근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악연은 높은 수위를 보여주면서 피카레스크라는 장르에 충실했고 6가지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잘 엮어주어서 스토리텔링 자체가 주는 몰입감도 좋았고 악인들의 군상극이라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비혼감도를 올려주어야 하는 빌런들을 연기한 주연 배우분들의 연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